안녕하십니까. 애플 탐구 애플 사탐 전문학원 황건우 원장입니다.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사회문화, 수능 사회문화. 이 공부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수능 사회문화 어렵나요? 어렵다고요? 뭐가 어려워요? 계산 문제. 계산이 어렵다. 사회문화 계산은 많이 나오면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. 이 3문제의 주제는 뭐가 있냐면, 첫 번째 성격차 문제, 남성과 여성의 격차, 이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.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구 문제 심각하잖아요. 저출산 고령화, 부양비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고요.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사회보장제도랑 관련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.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떨 때는 세 문제가 모두 출제되고 있고요. 어떨 때는 두 문제만 출제되기도 합니다. 또 이거 말고 빈곤 같은 경우에서도 계산 문제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수능 사회문화 요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거, 일명 도표 통계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. 왜 어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전부 다 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. 비. 이 비가 뭐냐? 몇 대 몇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격차 문제, 남성과 여성의 성격차 문제 같은 경우는 남자 대 여자가 몇 대 몇이냐, 또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몇 대 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. 이것을 너희들이, 학생들이 그냥 숫자만 풀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? 원리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. 이 문제가 과연 숫자가 나와 있지만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. 누구나 알 수 있는 산수 수준의 문제예요. 그 원리를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숫자에 접근해야 훨씬 더 쉬운 겁니다. 무작정 숫자 먼저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또 마찬가지예요. 부양비 문제 역시 연령대에 따라서 전체 인구 중에 0에서 14세 얘들을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해요. 유소년 인구 대 청장년층 또는 부양 인구 대 노년 인구가 몇 대 몇이냐를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 스타일이에요.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 역시 A지역, B지역, C지역, D지역 한 나라에 4개 지역이 있을 때 요거에 관련되어져서 각 지역의 인구가 몇 대 몇이냐, 요걸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. 수능 사회 문화의 모든 도표 통계 문제, 계산 문제는 이렇게 몇 대 몇을 물어보는 이러한 비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비례식을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가 있고, 어찌됐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. 단 내가 아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숫자에 달려들지 말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려고 달려들어라. 이걸 가장 강조하는 파트입니다. 또 하나, 제가 이제 2025 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저희 제자들 이렇게 문제를 파악했을 때 수능 본 친구들이죠. 계산 문제는 다 맞췄대요. 대부분이. 체육하는 친구도 다 맞추고 미술하는 친구들도 전부 다 맞추고. 근데 뭐가 많이 틀렸냐면 전부 다 개념. 여기에서 실수를 전부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. 개념에서 실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사회문화를 가르치다 보면 모든 친구들은 개념 먼저 또는 개념에 충실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부담만 느끼기 때문이에요. 이거는 원리부터 공부하면 누구나 풀 수 있고요. 특히 사회문화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정확히 개념을 파악하고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. 이것을 내면화시켜라.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라. 그리고 접근해라. 그리고 개념이 됐을 때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라.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. 대부분의 아이들은 개념 한 번만 보면 기출문제만 풀려고 그래요. 틀린 것도 틀리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.
기본부터 충실하면 반드시 사회문화 2등급 이상은 누구나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